16일 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권은 적법하다는 점이고, 둘째, 체포영장 집행 역시 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모두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체포를 저지한 행위 자체가 헌법 질서를 훼손한 불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며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특검은 이번 1심 판결문을 신속히 분석해 다음 달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출 시점은 다음 주가 유력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도 내란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체포 방해 사건 판결과 관련해 형량의 적정성과 일부 무죄 판단 부분을 검토하며 항소 여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내란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판단들이 연이어 법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사건, 그 배후를 둘러싼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민간 무인기 업체 관계자가 해당 무인기를 자신이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사립대 창업지원단에 주소지를 둔 무인 비행체 업체의 이사로, 업체는 2023년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자본금 50만 원으로 설립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 대학을 찾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연구원 계약서를 확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군경합동조사팀은 업체 대표인 또 다른 30대 남성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인물은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으며 평안북도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측정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과거 우파 성향 대학생 단체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정치권은 단독 범행인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이 남성을 상대로 기존 용의자와의 연관성, 무인기 제작과 반출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영상과 증언에 따르면 피의자 김진성은 수개월에 걸쳐 흉기를 갈며 목 부위를 겨냥한 예행 연습을 반복했으며 실제 범행 역시 한 번에 정확히 경부를 찌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의료진 설명에 따르면 당시 상처는 단순 열상이 아니라 깊은 자상으로 경동맥 인접 부위까지 손상돼 자칫 현장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중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사용된 흉기를 커터칼로 규정하고 상처를 경상으로 발표하며 테러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물청소가 이뤄지며 현장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합동조사를 시도했으나 현장 경찰의 판단으로 2차례 철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인물과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관성, 주변 인맥관계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그쳤을 뿐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피의자의 신상과 범행 동기가 담긴 문건 공개 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치인 피습 사건에서 범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가 폭넓게 공개됐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내란 수사와 김건희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핵심 인물과 정황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포함한 주요 의혹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안인 만큼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권파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기 위해 최고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개 검증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겁니다. 신 최고위원은 논란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제명이 의결되면 당내 분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미 당무감사 자체가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재심 신청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 인사들 역시 조작된 감사에 근거한 징계라는 점을 당이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징계 대상이 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결론을 번복했다며 이제 와서 최고위가 나서는 건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 앞에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공천 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단식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단식 이틀째 개혁신당 지도부를 만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투쟁 의지를 강조했지만 당내에서는 시기와 의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단식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두고 장 대표에게 정치적 해법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비판이 거세진 직후 전격 시작됐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도 수세에 몰릴 때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택해왔던 만큼 이번 단식 역시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친한계에서는 제명 논란으로 촉발된 당내 반발이 단식으로 잠재워지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배현진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당 핵심 보직에 잇따라 배치하며 강경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연설문을 맡았던 인사를 메시지 실장으로 임명하고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를 미디어 대변인단에 포함시킨 겁니다. 당내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가 잘못된 팬덤 정치의 기대를 좇아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확장성보다 강경 지지층 결집에 치우친 전략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단식과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겹치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